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수익의 정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가 했지만 1일 천하로 끝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에 확신이 없다.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9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간밤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 중인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많은 요인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시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 수익의 정석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0.78% 전날보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장중 2,400선을 또 한 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을 지금 이탈해주고 있고 또 1.74%의 하락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청자분들의 시장 고민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고민들 저희와 나눠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짝에서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빈대 섹터 한번 빈대 테마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는 뭐 한 학교의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KTX 그리고 이런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빈대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성의 빈대 테마 그리고 관련주들 강세를 연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빈대 퇴치제를 만드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뿐만 아니라 살충제 관련주들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농, 인바이오 그리고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빈대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거쳐서 이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다라는 등의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마이코플라즈마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가 폐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병원에만 3,000명 이상의 그런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들리면서 또 한 번 이 중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 중에서도 위너스 제약 같은 경우 3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련주 찾기에 나선 모습인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테마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에 거의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려났다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추가 긴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상승세가 조금은 반납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가가 오른다면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저희가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저희 암호화폐 섹터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디지털 자산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선, 한화로는 5천만 원 선까지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더리움 역시나 연고점을 좀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선물 ETF도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는 데에는 가상화폐 현물 ETF 출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SEC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서 또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반감기로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청해 주신다면 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서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생성이 되면 이 QR코드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고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입장해 주시면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방송 공략주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50분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가 오늘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이번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공매도 금지가 있었죠. 자, 공매도 금지한 당일에 월요일부터는 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더니 화요일부터 어떻게 됐죠? 오늘까지 쭉쭉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 공매도 금지가 곧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경기 침체 이슈나 금리 인상 이슈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짚고 오늘 방송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전면 금지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런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 조정자에 의한 이런 공매도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이 일일천하로 공매도 금지 여파가 조금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고민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방송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으로 저희가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시장 이슈들 중에서 또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네.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또 뭐가 있었어요? 이 파월이 또 이제 매파적 발언을 또 하면서 네. 또 시장을 누르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눌러버렸고요.
자, 이런 걸 보았을 때 저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뭐 파월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뭐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금리는 어느 정도 인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좀 계속해서 실제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거다. 한마디로 지금 파월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를 짓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수요 쪽을 짓누르기 위해서 뭐다?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자산이 부각을 받는지, 어떠한 섹터가 부각을 받는지, 어떠한 산업이 부각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파월 네. 의장이 어쨌든 간밤에 이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추가 네.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들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좀 신규 종목들을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는 게 괜찮을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어떻게 됐어요? 동결됐죠. 근데 그 전에 파월 어떻게 계속 얘기했어요? 올릴 거다, 올릴 거다라고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좀 매파적인 발언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폭등 나왔던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7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70에서 한 75달러 선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즉 그런 걸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자극을 좀 크게 할 만한 요소가 사실 지금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도 더욱더 수월하겠지만 지금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좀 고조가 되는 모습이 보였었으나 이게 다시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SVB 뱅크런 사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파월은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파월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발언을 하는데 네. 이걸 실제로 금리를 0.25%, 0.5% 올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사실 공매도 금지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너무 네.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빠지는 중이잖아요. 네. 이럴 때 좀 현금을 갖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다 하면 그걸 딱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 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 시장에서 반짝 뭐 코스피 같은 경우 5%대, 코스닥은 7%대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줬지만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반납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힘이 드는 일주일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좋은 종목들이 보이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50분 중에 또 이윤호 전문가님과 우치열 전문가님 두 분의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QR코드 하단에 지금 생성이 되면 이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생방송 공략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뭐 이렇게 국제 유가도 그렇고 네. 조금 하락하는 것 같더니 어제는 또 반등을 보여줬고 네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 시장 어쨌든 금요일을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데 다음 주 시장 분위기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네. 지금 약간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 혹은 화요일부터 어느 정도 보합권에 잠깐 약간 거래 동향이 좀 주춤하면서 보합권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지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될 거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제 유가도 90달러를 넘기지 않고 80달러도 넘기지 않는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최근 장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주목받은 그런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즘 빈대가 그렇게 극성이라면서요. 네, 네. 예, 빈대가 너무나도 극성입니다. 자, 빈대가 이제 뭐 서울, 뭐 지방까지도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느냐? 뭐 경농, 뭐 인바이오. 성보학은 좀 네. 이렇게 조금 덜 부각받는 느낌이고 파루가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뭐 대한유팜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제 살충제 관련된 회사들이 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시장에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빈대가 그냥 쉽게 박멸이 되고 그랬다면 네. 어땠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상승이 나왔을까요? 상승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빈대 자체가 이 살충제에도 그렇게 잘 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 지금 순환세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 특이점이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온 네, 오늘 네.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사실 중국에서 네. 폐렴이 지금 유행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아나운서님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만 네. 이 폐렴 관련된 회사들도 이 항생제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 순환이 또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약주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뭐 빈대 테마 관련해서는 장 초반에는 10%대 이상의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아침에 오전장에 그런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빈대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테마주들이 하루하루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역시나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앞으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빈대 테마 살짝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많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거래 저희 시장 한 10분 정도 마감 앞두고서는 거의 다 그 상승폭을 축소시킨 모습 이거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금요일이잖아요. 네, 네. 네, 금요일이고 그리고 파월도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이제 전강 후약의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게 그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말 동안에 네. 또 뭔가 새로 빈대가 출몰했다. 그리고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또 출몰했다 이러면 네. 얘네들 다시 또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경농이라든지 파루, 뭐 송보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뭐 인바이오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네, 네. 넣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세요? 만약에 테마주 매매를 계속 하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띄워드렸죠. 여기 띄워드린 이 종목들 좀 네.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주가 추이를 살피고 눌림목 매매 같은 걸 좀 진행을 네. 해봐도 되는 그런 섹터다. 그런데 이걸 네. 다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중에 또 선별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네. 또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뭐 요거 선별하는 거야. 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은 뭐 1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뭐 저와 함께 하시면 그냥 일주일 내내 보기 싫어도 다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저를 보시면서 요런 거 계속해서 좀 짚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 중에 또 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이슈 짚어주셨잖아요. 맞아요. 위더스 제약 뭐 3일 연속 상승세 들어갔는데 지금 뭐 장 마감 앞두고 상한가 지금 도달한 모습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전략들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항상 뭘 하고 있냐면 네. 그 전날에 상한가 같은 섹터와 종목들 네. 다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주가 추이를.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한가 같던 종목이 뭐 그 다음 날에 조금은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웬만하면 다시 차익 매물 뱉어내면서 네. 다시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는 네, 그런 네.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가로 지금 여기 지금 막 상한가 간 거 막 그리고 뭐 20% 이상 올라간 거 뭐 이런 것들 잡는다. 요거는 지금 시장 상황, 시장 분위기, 섹터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 플라스마를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코로나 네. 코로나 처음에 터질 때만 해도 어땠어요? 우한에서 뭐 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 봉쇄까지 되고 팬데믹 그렇죠. 터지고 난리가 네.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소아과가 거의 뭐 대기 인수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만큼 이 폐렴 자체가 다시 한번 중국에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100명 넘는 확진자가 좀 나온 상태예요. 네. 지금 이 마이코플라스마 자체가 좀 약간 전염성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마이코플라스마 그러니까 항생제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아직까지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 종가 베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전문가님 네.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이 아직 있나요? 뭐 이 오. 관련주들 보면 지금 뭐 아까도 앞서서 옆에 띄워주셨지만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차트 자리로도 그렇고 일단 뭐 재무 뭐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갖고 나온 이 항생제 관련된 이 제약회사거든요. 이 제약회사 일단 정말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제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사실 좀 유명한 회사예요. 사실 네. 아나운서님도 들어봤을걸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 회사요? 이거 하면 네. 예. 뭐 아무런 말씀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무슨 어.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전문가님. 내가 여기다가 네. 그냥 방송에다가 땡땡 제약입니다. 무슨 네. 제약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땡땡 없잖아요. 제약 너무 많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많죠. 네. 땡땡 제약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네. 평소에도 많이 보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요? 네, 평소에도 저희가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쉽게 찾아보세요. 그냥 어디 네. 편의점만 가도 있을걸요? 어. 네, 편의점만 가도 있고 그만큼 네. 시장 안에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회사가 이지트로마이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다? 마이코플라스마의 치료제, 같이 치료 연관이 원료로서 있나요? 좀 사용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원료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지트로마이신 때문에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오늘 종가 벤팅을 하게 되면 네. 다음 주에 상승 나오게 될 것이다. 음.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지금 장 마감까지 8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요거 소개를 하기가 참 어렵네. 이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종목을 좀 알아갈 수 있는지 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이 예. 알려드리기 전에 네,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들 뭐 네. 너무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서서. 네. 근데 지금 종가 베팅으로 할 만큼 이 종목이 좀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 차트 켜주세요. 차트 켜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 자, 차트를 먼저 딱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이게 그 음. 폐렴 이슈가 터지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대장주로서 거진 상한가를 간 적이 있던 최근에 간 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뭐다? 이거 이제 마이코플라스마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나홀로 네. 6%가 빠졌어요. 네. 그냥 나 말 그대로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분명히 상승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네. 대장주가 나왔던 대장주로서 최근에 달려본 적 있던 종목이 네. 다시 혼자서 올라가는 장세예요. 사실 지금 장세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마이코플라스마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직 지금 6% 빠졌다? 이거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고 그리고 좀 이렇게 빠르게 매매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급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전문가님. 1주 길면 네. 2주 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네, 제가 사실 2주 네. 전에 푸른저축은행이라는 회사를 또 가져 나온 적이 있어요. 음. 그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또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이 나왔었죠. 음. 전 분명히 1주에서 2주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저 1주에서 2주를 봐야 하고 웬만하면 오늘 들어가는 게 좋은 종목인데 자, 이거 제가 지금 바로 좀 공개를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6분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문가님께 이제 주어진 시간이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뭐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주들 조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관련주들 모두 다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이슈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가 베팅 종목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더 큰 상승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바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화면에 가까이 살짝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해당 종목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입장해 계시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비중 역시나 전문가님들께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다는 점 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음 주 시장에서도 해당 이슈로 인해서 조금 지금은 눌려주고 있지만 네. 뭐 더 큰 상승을 저희가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목표가 어디까지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저는 이거 일단 종가 베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네. 저는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8,400원이잖아요. 저는 이 8,400원 순간적으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8,400원 뭐 물론 어느 정도 네. 이제 이슈가 좀 받쳐 주면서 이제 상승이 계단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실적도 함께 영향을 받고요. 그 주가에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폐렴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 항생제 관련된 네. 회사들 크게 슈팅 나오고 특히나 이 대장주 분명히 연일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저도 뭐 한 종목 정도 보유를 정말 장기간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전문가님. 코로나 때부터요? 그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네. 이 제약바이오주들 요즘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네. 접근하는 게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이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 그렇게 될 수가. 근데 애초에 코로나 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반성하세요. 반성. 예, 그때 이제 만약에 갖고 물론 좋은 회사일 수 있어요. 네.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테마성이 너무나도 짙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가 나왔을 때 이런 네. 테마 상승이 나왔을 때 얼른 들어가서 얼른 나와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또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이 정부에서 이건 이제 암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암의 약간 동시진단 검사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을 100%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부각을 받으면서 제약주, 바이오주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크게 강세가 나오고 수급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급한 건 뭐다? 빈대를 제외하면 뭐다? 폐렴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확산되기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네. 이 회사 명 제가 지금 바로 제 순서 끝내가니까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정확하게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 시장에서 조금 반짝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 포착이 되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고 있다라는 말씀 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오늘 시작에서는 조금 눌리고 있지만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정확하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호 전문가님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오치열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요새 전 진짜 사실 월요일 날 공매도 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 나오고 나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네. 7%가 오르면서 코스닥도 7%가 오를 수가 있는 거구나. 진짜 환호했거든요, 야, 전문가님. 사실- 저 소리 질렀어요. 예, 네. 저도 진짜 이런 장만 계속 네. 나온다면 네. 자, 인생이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일일 천하. 네. 자, 그 다음 날 바로 찬물 끼얹었죠. 그래서 지속적인 낙폭이 있으면서 심리적인 지지선 2,400, 800선 이런 것들 다 우후죽순 빠지고 있는 요런 장. 자, 오늘 장에서도 네.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좋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호철 저 양반이 말한 거 예전에 이거 금 사라고 했던 거 그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현우 전문가님이랑 저랑 네. 약간 섹터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예, 거의 맞아요. 없는데 항상 이번에는 네. 제가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종목을 맞추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쭉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을 이탈한 후에 지금 전날보다 1.69% 하락한 채로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좋은 종목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이 시장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든든한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두 분의 섹터가 비슷하다라고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네. 전문가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약 바이오주를 지켜보긴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스테디 이게 계속 지켜만 꾸준히 보지 보시면 안 말고 됩니다. 네. 공략을 할 타이밍이다. 이게 네.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가야 돼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약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네. 잠깐 반짝 이렇게 네. 싹 이제 수익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하락 많이 나온 섹터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일주일 새 한 50% 반토막 나는 그런 섹터들도 네. 있어요. 그런 섹터들이 뭐냐면은 이제 민감주죠. 국제유가가 WTI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야 $100 간다. 야 130 간다. 네. 150달러 간다. 돌파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급락입니다. 자, 오일 가격이 왜 급락이 됐는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가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는지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고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땅덩어리가 고립돼도 상관없는 땅덩어리긴 한데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원유 갖다 팔아야지. 석유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4개월 만에
이제 그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한 그 값이 최고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슈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1,400만 배럴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유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사실상 그 이유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 그런 문제들 이제 네. 내성이 좀 생긴 거예요. 내성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점에 슈팅 많이 나왔을 때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남은 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사실상 조금 안전하게 저점 깔려 있는 그런 섹터들을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수요 우려에 거의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려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제 간밤에는 이 배럴당 70선 중반까지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님 유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어제 간밤에 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가 또 영고점을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 요새 조금 네네네네.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세요? 단기 조정은 네.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같은 것들도 크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알트는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네. 비트코인은 그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가 오르면서 주식장도 같이 선호도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둘 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올라가면서 먼저 비트코인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국내 주식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이런 것들 같이 한 번씩 올라가고 그때 이제 또 비트코인이 또 이제 네.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그냥 일개 그냥 한 시가총액 1,500억, 2,000억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 그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수급이 약간 빠지면서 증시에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움직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네. 약간 눌려야 돼요. 눌려야 국내 증시 올라갑니다. 약간 눌려줘야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4천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조금 빠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그쵸.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대내외적인 요인들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근데 그래도 저희는 주식 그렇죠. 방송이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역시나 또 같이 하락 추세를 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문가. 이게 비트코인도 될까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앵커님께서 제 머리를 약간 흔들어 놓고 계시는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지트라든지 우리 네. 기술 투자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애들 참 좋아요. 비덴트는 어디 갔니? 비덴트 나락으로 가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비트코인처럼 약간 조금씩 사모아가는 개념으로 하는 게 좋지.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 특성상 조금씩 이제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좀 사모으는 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갈증 느끼지 않게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앵커님이 자꾸 옆에서 비트코인 어떠세요? 비트코인 하니까 잠깐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나? 이거 코인 관련주로 옮겨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자, 주때 잡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 앵커님 요새 네. 가장 큰 그런 이슈가 뭐가 있죠? 가장 큰 이슈요. 네, 요새 진짜 핫한 거. 저희가 앞서서 말한 빈대 관련한 뉴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앵커님 네. 그 빈대 경험 해보셨나요? 빈대요? 네.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저도 안타깝게 네.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급력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빈대가 많이 늘어났는지는 앵커님은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프랑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쵸, 그쵸. 이제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맞아요. 옮겨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좋습니다. 제 할 이야기 다 뺏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자, 더 물어보면은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사실상 세계 교통의 그 요충지죠. 그러니까 그 허브예요, 허브. 교통 물류의 허브들. 그러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여행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프랑스 파리가 그때 팬데믹 당시 외국인들의 유입이 거의 뚝뚝 떨어지니까 빈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한 3% 정도였어요. 3%. 그런데 지금은 다시 30% 이상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세 집이 있으면 한 집은 빈대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빈대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빈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기는 생각보다 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암컷 임신한 모기만 피를 빨아먹습니다. 수컷 모기 혹은 임신하지 않은 암컷 모기들은 빨지 않아요, 피를. 네. 그런데 빈대들은요, 주식을 피로 하죠.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앵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흥미 있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네. 재밌는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게 주식하면 안 돼요. 네. 모든 건 다 재밌게. 지금 시장은 수익이- 내려가고 그쵸, 있지만 그쵸. 투자만큼은 즐겁게 저희가 수익이- 이겨내보자. 네, 즐거움으로. 수익이 나야 재밌는데 사실 그럼요, 재미없는 그럼요. 것도 수익만 나면 재밌는데 지금 수익 나는 게 맞아요, 힘드니까 정말. 그 네. 수익이 안 나도 재밌게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빈대가 어느 수준으로 생명력이 끈질기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냐면은 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빈대를 잡으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 아래 많이 깔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래다가 찍찍이 쥐 잡는 거 있잖아요. 쥐덫 같은 거. 그 찍찍이를 쫙 깔아놔요. 애들 못 움직이게 올라오면서 못 움직이게. 네. 근데 거기에서 걸려서 사람 피를 못 빨아먹으니까 앵커님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알을 낳나요? 번식. 그쵸.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알은 네.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어. 이게 두 마리만 있어도 벌레 두 녀석들만 있어도 한 몇 개월 지나면 한 7천 마리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제 빈대들이 그 찍찍이에 달라붙어요. 네. 근데 앞에 간 녀석들 보니까 찍찍이에 달라붙었다. 어떡하지? 네. 큰일 났다. 난 지금 저 사람 피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벽을 탑니다. 네. 벽을 타서 천장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거기 잡고 있던 발을 탁 놔요. 네. 그래서 사람 몸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피를 빨아먹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서운데 빈대를 잡을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이 결국에는 고열이죠. 고열을 통해 가지고 막 불을 질러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제 찜질방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제약 회사들 살충제를 만드는 많은 제약 회사들이 네.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살충제가 효과가 있냐? 없습니다. 예전엔 DDT라는 그 살충제, 굉장히 강력한 살충제가 있어요. 농약에도 쓰이고 그랬던 건데 그거는 인체에 너무 해롭다 해서 1980년대쯤부터 생산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중단이 되면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빈대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살충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네. 살충제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지속적인 급등이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기 전까지 살충제의 그러니까 빈대의 효과적인 살충제가 나오기 전까지 급등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움직임 딱 들으면 잠깐만 이거 코로나 때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백신 만든다 하면서 이유 없이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이 싹 다 올랐었는데 네. 그거와 똑같은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봤을 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딱 일주일 보셔야 돼요. 네. 딱 일주일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 받아 가시려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 아래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우측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빈대 테마 관련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빈대 테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앞서서 이제 이윤호 전문가님이랑도 이 테마에 관련해서 오늘 준비를 두 분 다 같은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뭐 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이 빈대 관련 테마는 조금 저희가 뭐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좀 더 볼 수 있는 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네. 그 폐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폐렴도 그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지만 폐렴은 그 우리가 한번 걸리고 나서 사실상 그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한 네. 5세에서 9세까지 9세까지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발병하는, 물론 그 친구들이 그 아기들이 무조건 걸리면 네. 안 되죠. 무조건 걸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요거는 네. 한번 슥 스치고 왔다 가는 건데 네. 프랑스, 뭐 런던 요런 데 보세요. 네. 그런 데는 빈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음. 요거 뭐 박멸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폐렴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 더한 거, 솔직히 말해서 1980년대에서 90년대쯤부터 태어난 그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 그리고 혹은 이렇게 있는 위 아래 있는 친구분들은 빈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사실 전 어렸을 때 이는 경험해 봤거든요. 찬빗으로 싹 빗으면은 네. 이 경험을 합니다. 이요? 이 없었나요? 저는 이를 탁 해가지고 탁 잡아 죽이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빈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빈대는 경험해본, 뭐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데 빈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빈대에 한번 물리면 이게 죽습니다. 얼굴에도 막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조금 훨씬 더 크지 있을 않을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종목이 그러면은 뭐 빈대 테마주와 조금 엮이는 종목인 걸까요? 아니면 이 중국 폐렴 확산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테마성이 좀 더 짙은 걸까요? 사실은 빈대에 네. 더 강합니다. 빈대 왜냐하면은 쪽에 더 가까운. 그쵸.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는 네. 사실상 뭐 해열제, 네. 그리고 호흡기 질환용, 뭐 이제 조금 기침 먹게 해주는 네. 요 정도가 폐렴에 도움되는 것들이고, 네.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살충제예요. 살충제. 살충제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일단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기업이 사실 적자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면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작년 3분기, 그러니까 네. 2022년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봐도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예전에 5만 원대까지 갔었던 녀석이에요. 5만 원대까지 갔었던 녀석인데 지금 네. 6,300원입니다. 자, 올라도 많이 빠졌네요. 찔끔 올랐어요. 네. 찔끔 올랐기 때문에 빈대에 대한 이슈들 주말 동안에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자, 다음 주 딱 일주일만 보세요. 이거는 2주도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주는 길게 가지 말아라. 네. 길게 가지 마. 앵커님처럼 네. 3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딱 일주일만 보시고 만약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선에서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고요. 크게 네. 올랐다 하면은 한 15%, 20%.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빈대에 대한 이슈들, 폐렴에 대한 이슈들 모두 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만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뭐 윤호 전문가님도 오늘 이런 빈대 테마주들에 관련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고,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도 이 제약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분 이 차트가 거의 정반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뭐 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눌린 모습이고, 그리고 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주를 두 종목이나 내 포트에 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까요, 저희? 네. 제 종목이죠. 제 종목을 담아가셔야.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요새 신세계장 가는 놈이 더 간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내려가도 네. 내려가도 네. 내려가도 구멍이 아래 한 15%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가. 지금 네. 뭐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윤호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살 챗 거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 거면 이걸 사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네네. 전문가님? 뭐 윤호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제약바이오주, 네. 예, 뭐 꾸준하게 우하향 좋습니다. 네, 저평가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장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날 계속해서 상승 나왔던 대장 그 섹터 똑같은 섹터라도 네. 대장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장 종목이 한번 6% 빠졌다는 거는 눌림목 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저 우채열 전문가님, 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제약 바이오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시간 1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시고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또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